그럼 배출량 조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물질이 환경, 즉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거나 폐수 폐기물 형태로 위탁 처리되는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 사용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굴뚝을 통해 또는 공정 중에 대기로 바로 배출되거나 공공수역, 강이나 하천, 바다 등으로 1차 처리 후 배출되는 양 또는 사고나 누출에 의해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 그리고 폐기물 폐수 형태로 외부에 위탁 처리되는 양, 그리고 사업장 내에 매립하는 양을 스스로 파악해서, 즉 산정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도입 배경입니다. 인도의 보팔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사에서 농약 및 살충제의 원료인 MIC를 누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근 주민들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미국에서는 이를 토대로 긴급명령 및 알 권리에 관한 법을 1986년도에 제정했고, 그리고 340여 종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보고 의무화 제도를 1987년도에 도입하였습니다. OECD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31개국 등이 매년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OECD 가입에 따라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1996년도에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관련 규정을 고시하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보시는 표와 같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80종의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5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 조고문수 1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1톤 또는 1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였다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배출량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배출량이 없어도 취급하는 415종 물질을 1톤 또는 10톤 이상 사용 또는 제조하셨다라고 하면은 대상에 해당되시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되며, 보고 방법은 민원24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올해부터 보고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꼭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인데 단 폐기물 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는 8월 31일까지 제출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8월 달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제조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달에 한 번 이렇게 각각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꼭 4월 달에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고기관은 관할 뉴욕 지방환경청이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조사표를 토대로 1차 환경청 검증, 2차 화학물질 안전원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3차 현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배출량 조사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국민 공개가 되며 미보고 및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해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하신 화학물질은 꼭 4월 30날까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 기준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업장 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작성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또는 폐수 배출 시설 1에서 5종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배출량 조사 지침서 별표 1의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업장은 대부분 이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번에 해당되는 업종은 제조업체는 다 해당이 되시니까요. 꼭 별표 1의 업종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번에서 조사 대상과 비대상이 대부분 많이 나누어집니다. 벤젠, 톨루엔, 황산, 알루미늄 등과 같이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량 기준에 따라서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 취급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물질별로 취급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별표 2의 415종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실 경우 비대상이시기 때문에 비대상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즉 해당이 안 되셔도 비대상 신고서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415종 조사 대상 화학 물질을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이 없다, 우리는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배출량 기준은 없습니다. 조사 대상 기준에 배출량 기준이 없고 꼭 사용량, 제조량, 즉 취급량 기준이기 때문에 취급량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조사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업장 일반 현황, 그리고 화학물질별 연간 사용량 및 생산량, 취급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이 환경, 즉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 마지막으로 폐수나 폐기물 형태로 외부 사업장에 위탁 처리되는 양, 추가로 여기서 자가 매립량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용량과 생산량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화학물질별 연간 사용량과 생산량을 입력하실 때 꼭 함량을 100%로 환산하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랑 약간 다른 점입니다. 통계조사는 아마 함량을 입력하는 칸이 있을 텐데요. 배출량 조사는 함량을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함량을 입력하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꼭 함량을 100%로 환산해서 사용량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배출량은 대기, 수계, 토양으로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폐기물, 폐수도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 물질, 그리고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제, 공정 보조 물질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다 해당이 되십니다. 단 415종에 해당되는 물질만 해당이 되시고요.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보관 저장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다 해당이 되십니다. 단순 보관 저장하다가 소분해서 판매하는 사업장이 간혹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 보관 저장하시는 사업장도 해당이 되시니까요.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시험 연구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시약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약 같은 게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시설 자체 일부분인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해당이 되지만 시설 자체 일부분인 것, 즉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서 나오는 성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그 화학 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은 제외되지만 사업장에서 의도적으로 A라는 물질을 토대로 B라는 물질을 의도적으로 제거 분리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한 A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A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B, C가 발생돼서 이 B, C는 그냥 날려보내거나 태워보내거나 또는 위탁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따로 B, C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B, C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사업장에서 저장하거나 사용하거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해당이 되십니다. 또한 사업장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제외되지만 제품 제조 등 취급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물질은 보고 대상이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 절차입니다. 먼저 조사 대상 화학물질이 어떤 게 있는지 MSDS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 제품에 어떠한 물질이 얼만큼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415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량을 토대로 또는 구매량을 토대로 취급량을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물질별 사용량, 생산량을 산정하실 때 꼭 함량을 100%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는 예와 같이 황산 40%짜리 50톤을 사용하셨다고 하면은 단순히 50톤이 사용량이 아니라 0.4 곱하기 50, 즉 20톤이 황산의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취급량을 토대로 이 물질이 어떠한 배출원을 통해서 나가는지 그 배출원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물질이 취급되는 곳입니다. 이 물질이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는지, 배관을 거쳐서 제품 제조 공정으로 가는지, 또는 제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지 시설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지 등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배출원을 토대로 배출량과 폐수 폐기물 이동량을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업장 담당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배출량과 이동량 산정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된 값을 토대로 화관법 민원 24에서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물질별 그리고 지역별 연도별 정보가 보시는 화면처럼 공개가 되고 있고요. 사업장의 취급량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혹시 우리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의 배출량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이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